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오늘은 낸시 펠로시의 방문이 타이완에 미친 영향과 타이완의 안보 지평에 대한 아주 탁월한 분석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월 17일자 Foreign Policy의 문장인데 제목부터가 아주 냉정합니다. 타이완은 자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대디 아메리카에 의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낸시 펠로시의 방문이 심각한 안보적 약점을 노출시켰다고 적나라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타이완의 민주주의를 극찬했고 개방되고 자유로운 아시아 태평양을 지지했다는 등의 말들은 전형적인 정치인의 연설문 스크립트입니다. 이 글은 펠로시 의장의 방문 여파가 양안 관계에 불길한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펠로시의 방문을 구실로 타이완에 좋지 않은 뉴 노멀, 즉 해협 중간선 무시와 언제든 봉쇄를 하는 전례를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펠로시의 전용기가 타이완으로 들어갈 때 벌어진 군사적 초긴장 상태와 그녀가 떠나자 중공군이 벌인 군사연습은 톰 클랜시의 스릴러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펠로시는 돌아갔지만 타이완에 미친 영향은 영구적이고 카메라가 돌아갔다고 해서 스토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이 잡지는 적고 있습니다. 중공이 무력으로 압박하자 타이완 외교부장은 중공이 침략을 준비한다고 외쳤고 집권당은 자유세계의 타이완을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방어를 위한 뭔가 단호한 조치는 없었는데 이는 불행하게도 타이완이 공격받을 경우 대디 아메리카가 즉각 도와주리라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포런 팔러시는 또 펠로시의 방문이 타이완 정부를 기쁘게는 했지만 타이완은 그 결과를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중공이 타이완에 대해 2,000개 이상의 제품을 제재하고 4일 연속 6군데나 지역을 정해놓고 실사격 훈련을 했지만 여기에 보복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고 포런 팔러시는 말했습니다. 중공은 전시 상황을 가정하고 식량, 에너지 차단을 시뮬레이션 했지만 타이완 당국은 타이완인들이 얼마나 평온했는지를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습니다. 중공이 탄도미사일을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중공의 훈련은 여러 면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타이완을 제압할 수 있는 대규모 군사 행동을 수행할 능력과 의지를 중공은 보여줬다고 포런 팔러시는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공에 대해 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거나 방해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펠로시가 타이완에 도착했을 때 인근 해역에는 레이건 항공모함 등 여러 척이 있었지만 모두 중공의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떠나버렸습니다. 또 타이완군은 정작 전쟁이 터졌을 때 얼마나 취약할지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해군의 경우 바다로 나가 중공군과 맞서기에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50년이 넘어 노후화기 짝이 없는 타이완 해군의 대형 구축함은 크기가 반밖에 안 나는 최신형의 중공 해군함과 비교될 정도였습니다. 또 2월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자 타이완 당국은 군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검토 중입니다. 또 타이완 공군도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양성한 파일럿이 21명 뿐입니다. 노후한 전투기 사고도 잦고 헬기도 종종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중공 공군의 영공 침범이 급증하는 바람에 스크램블 횟수도 늘어나 피로도가 말도 못하게 누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청년 인력 부족으로 가용 징집 병력도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포런 팔러시는 결국 중공이 공격을 가해올 경우 미국이 구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희망사항이며 타이완의 억지력은 스스로에게서 나와야 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 동의 조건으로 테러 분자를 송환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아직까지 한 명도 보내지 않았다고 터키가 두 나라에 경고했습니다. 터키 법무부장 베키르 보즈닥은 이런 식으로 앙카라의 요구를 계속 묵살하면 스웨덴과 핀란드는 나토에 가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가 나토에 가입하려면
기존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식이면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는 한치의 진전도 없을 거라는 게 앙카라의 입장입니다. 터키는 지난 6월 자국이 테러 분재로 간주하는 쿠르드족 조직원을 송환해주는 조건으로 두 나라의 나토 가입에 일단 찬동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터키는 자국이 테러 분자로 간주하는 33명을 보내라고 요구했는데 이달 스웨덴은 신용카드 사기와 연루된 한 명만 일단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터키 법무부장 베키르는 고작 사기범 한 명 소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면서 스웨덴, 핀란드는 이 점을 똑바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은 이리저리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막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는 송환 문제를 국제법과 유럽법에 따라 터키와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자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송환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스탠스가 다소 모호합니다. 터키로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면 끝까지 스웨덴과 핀란드 나토 가입에 비토를 하면 됩니다. 터키가 아무리 몽리를 부려도 나토는 터키를 내칠 수가 없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을 장악하고 있는 터키는 중군동 지정학의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숙적이었던 터키는 모스크바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EU와 미국이 포기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브라셀이 이에 분노하고 있지만 대책은 없습니다. 터키 통상부의 5월과 7월 사이 데이터에 따르면 터키의 대러시아 수출은 2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억 4,200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7월에만 수출액이 4억 1,700만 달러에서 7억 3천만 달러로 75%나 증가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8월 5일 흑해 휴양지 소치에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늘 외국 정상을 만날 때면 늦는다고 해서 지각대장이라고 서구 미디어가 조롱하지만 이때만큼은 푸틴 대통령이 먼저 나와 기다렸습니다. 터키는 우크라이나에 전투 드론 바이락타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은 러시아의 심기를 거스를 만도한데 푸틴 대통령은 터키는 원래 그러려니 하고 결국 자기 편으로 더욱 가까이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터키는 미국과 서방이 대러 제재를 하는 틈을 타 러시아와 교역을 확대하면서 EU가 상실한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U 외교부 대변인 피터 스타노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EU가 대러 관계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터키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말뿐이지 딱히 터키를 말릴 방도는 없습니다. 러시아와 터키는 또 러시아 천연가스를 거래하면서 일부를 루블화로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서구가 대러 제재를 취해 이를 복잡하게 만드는 상황에서는 미 달러화를 회피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푸틴과 에르도안은 소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교역 규모를 연간 1천억 달러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상호 노력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지난 7월 28일에는 터키 이스탄불 우케르 구장에서 열린 터키 페네르바체 팀과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디나모 팀과의 축구 경기에서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키예프 디나모 팀 선수가 선제골을 넣고 좋아하자 터키 페네르바체 팀의 팬들 4만 5천 명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연호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예선전에서 아주 희한한 광경이 연출되자 전 세계 축구 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에서는 키예프 디나모가 2대1로 이겨 환호 자격할 만도 하지만 경기가 끝나자 우크라이나 팀 감독은 화가 나 기자회견도 하지 않겠다면서 구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